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나요? 당신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고 주로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나요? 혹은 반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마음을 열고 관계의 깊이에 맞지 않는 과한 속내를 털어놓아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 자기애성 성향이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자폐 스펙트럼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과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불렸던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유형 모두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서툴고 수줍음이 많거나 심지어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성향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감정적 조종의 의도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반에 러브바밍, 즉 사랑의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과도한 애정과 관심, 끊임없는 칭찬과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죠. 이는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고 정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감정적 거리두기, 비판, 수동 공격적인 행동들로 채워지게 되죠. 이는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전형적인 패턴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떠받들다가도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순간 가차없이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조종술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죄책감 심어주기, 선택적 공감 능력 발휘 등은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 역시 관계 초반에 매우 강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흥분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깊은 몰두, 즉 과몰입 때문이지 상대를 조종하려는 전략적인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 또한 존경심이나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상대를 이상화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대부분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과부하에 걸렸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복잡한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만의 질서와 구조를 만들려고 애쓰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관계의 주도권을 잡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권력 게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감각적, 정서적 과부하가 왔을 때 자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잠시 회피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심이 위협받았을 때 상대를 벌주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결국 관심, 인정
혹은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애쓰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폐인에게 감정적 거리두기는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공격 무기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대화 중에 직설적이거나 무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말투의 뉘앙스, 숨은 의미, 감정적인 행간 등 사회적인 맥락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차갑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상처를 주려는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거나 상대방의 감정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피드백을 주는 것에 서툽니다. 그들에게는 사교적 예의보다는 정보의 정확성, 정직함, 그리고 명확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감성 지능이 높아 보이며 심지어 자기 비하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가면일 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비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판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두 유형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내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혼란스럽거나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차분하고 감정적인 비난이 섞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판이 전달된다면 많은 경우 그들은 배우고 자신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설명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어떤 형태의 피드백도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인합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한 뒤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와 같은 말로 당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상처받고 부당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인 척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위로와 지지를 바라며 매우 개인적이고 힘든 이야기를 파트너에게 털어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표정한 얼굴이나 차갑고 어색한 침묵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인지적 공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면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 합니다. 비록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서툴고 어색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어내지만 당신의 감정과 고통의 진심으로 연결되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철저한 연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감하는 척 반응할 뿐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규칙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은 규칙에서 예의이며 특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상호성 역시 다릅니다. 자폐인은 주고받는 방식이 서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베풀문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어 조종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경계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인은 미묘한 신호를 놓쳐 의도치 않게 경계를 넘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려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도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침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공감과 행동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당신의 취약한 감정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지난번에 내가 속상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서 정말 외로웠어. 내 말과 감정이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면 그 반응은 어색하거나 당황하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 어린 걱정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거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실된 의지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면 당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하더라도 당신의 그 어떤 걱정이나 취약함은 결국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앞선 예시 상황에서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너네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 과거 상처나 제대로 치유하는 게 좋겠다. 너 때문에 맨날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라 정말 지긋지긋해. 결국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일관된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취약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회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처벌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힘든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소중한 지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나요? 당신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고 주로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나요? 혹은 반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마음을 열고
관계의 깊이에 맞지 않는 과한 속내를 털어놓아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 자기애성 성향이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자폐 스펙트럼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과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불렸던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유형 모두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서툴고 수줍음이 많거나 심지어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성향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감정적 조종의 의도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반에 러브바밍, 즉 사랑의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과도한 애정과 관심, 끊임없는 칭찬과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죠. 이는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고 정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감정적 거리두기, 비판, 수동 공격적인 행동들로 채워지게 되죠. 이는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전형적인 패턴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떠받들다가도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순간 가차없이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조종술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죄책감 심어주기, 선택적 공감 능력 발휘 등은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 역시 관계 초반에 매우 강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흥분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깊은 몰두, 즉 과몰입 때문이지 상대를 조종하려는 전략적인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 또한 존경심이나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상대를 이상화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대부분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과부하에 걸렸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복잡한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만의 질서와 구조를 만들려고 애쓰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관계의 주도권을 잡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권력 게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감각적, 정서적 과부하가 왔을 때 자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잠시 회피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심이 위협받았을 때 상대를 벌주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결국 관심, 인정, 혹은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애쓰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폐인에게 감정적 거리두기는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공격 무기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대화 중에 직설적이거나 무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말투의 뉘앙스, 숨은 의미, 감정적인 행간 등 사회적인 맥락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차갑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상처를 주려는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거나 상대방의 감정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피드백을 주는 것에 서툽니다. 그들에게는 사교적 예의보다는 정보의 정확성, 정직함, 그리고 명확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예에 바르고 감성 지능이 높아 보이며 심지어 자기 비하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가면일 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비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판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두 유형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내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혼란스럽거나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차분하고 감정적인 비난이 섞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판이 전달된다면 많은 경우 그들은 배우고 자신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설명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어떤 형태의 피드백도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인합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한 뒤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와 같은 말로 당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상처받고 부당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인 척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위로와 지지를 바라며 매우 개인적이고 힘든 이야기를 파트너에게 털어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표정한 얼굴이나 차갑고 어색한 침묵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인지적 공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면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 합니다. 비록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서툴고 어색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어내지만 당신의 감정과 고통의 진심으로 연결되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철저한 연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감하는 척 반응할 뿐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규칙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은 규칙에서 예의이며
특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상호성 역시 다릅니다. 자폐인은 주고받는 방식이 서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베풀문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어 조종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경계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인은 미묘한 신호를 놓쳐 의도치 않게 경계를 넘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려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도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침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공감과 행동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당신의 취약한 감정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지난번에 내가 속상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서 정말 외로웠어. 내 말과 감정이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면 그 반응은 어색하거나 당황하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 어린 걱정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거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실된 의지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면 당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하더라도 당신의 그 어떤 걱정이나 취약함은 결국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앞선 예시 상황에서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너네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 과거 상처나 제대로 치유하는 게 좋겠다. 너 때문에 맨날 살얼음 판 걷는 기분이라 정말 지긋지긋해. 결국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일관된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취약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회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처벌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힘든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소중한 지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나요? 당신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고 주로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나요? 혹은 반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마음을 열고 관계의 깊이에 맞지 않는 과한 속내를 털어놓아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 자기의 성향이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자폐 스펙트럼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과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불렸던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유형 모두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서툴고 수줍음이 많거나 심지어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성향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감정적 조종의 의도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반에 러브바밍, 즉 사랑의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과도한 애정과 관심, 끊임없는 칭찬과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죠. 이는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고 정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감정적 거리두기, 비판, 수동 공격적인 행동들로 채워지게 되죠. 이는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전형적인 패턴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떠받들다가도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순간 가차없이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조종술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죄책감 심어주기, 선택적 공감 능력 발휘 등은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 역시 관계 초반에 매우 강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흥분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깊은 몰두, 즉 과몰입 때문이지 상대를 조종하려는 전략적인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 또한 존경심이나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상대를 이상화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대부분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과부하에 걸렸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복잡한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만의 질서와 구조를 만들려고 애쓰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관계의 주도권을 잡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권력 게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감각적, 정서적 과부하가 왔을 때 자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잠시 회피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심이 위협받았을 때 상대를 벌주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결국 관심, 인정, 혹은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애쓰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폐인에게 감정적 거리두기는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공격 무기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대화 중에 직설적이거나 무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말투의 뉘앙스, 숨은 의미, 감정적인 행간 등 사회적인 맥락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차갑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상처를 주려는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거나 상대방의 감정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피드백을 주는 것에 서툽니다. 그들에게는 사교적 예의보다는 정보의 정확성, 정직함, 그리고 명확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예에 바르고 감성 지능이 높아 보이며 심지어 자기 비하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가면일 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비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판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두 유형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내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혼란스럽거나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차분하고 감정적인 비난이 섞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판이 전달된다면 많은 경우 그들은 배우고 자신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설명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어떤 형태의 피드백도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인합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한 뒤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와 같은 말로 당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상처받고 부당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인 척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위로와 지지를 바라며 매우 개인적이고 힘든 이야기를 파트너에게 털어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표정한 얼굴이나 차갑고 어색한 침묵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인지적 공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면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 합니다. 비록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서툴고 어색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어내지만 당신의 감정과 고통의 진심으로 연결되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철저한 연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감하는 척 반응할 뿐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규칙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은 규칙에서 예의이며 특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상호성 역시 다릅니다. 자폐인은 주고받는 방식이 서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베풀문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어 조종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경계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인은 미묘한 신호를 놓쳐 의도치 않게 경계를 넘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려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도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침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공감과 행동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당신의 취약한 감정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지난번에 내가 속상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서 정말 외로웠어. 내 말과 감정이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면 그 반응은 어색하거나 당황하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 어린 걱정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거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실된 의지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면 당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하더라도 당신의 그 어떤 걱정이나 취약함은 결국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앞선 예시 상황에서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 과거 상처나 제대로 치유하는 게 좋겠다. 너 때문에 맨날 살얼음 판 걷는 기분이라 정말 지긋지긋해. 결국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일관된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취약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회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처벌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힘든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소중한 지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나요? 당신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고 주로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나요? 혹은 반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마음을 열고 관계의 깊이에 맞지 않는 과한 속내를 털어놓아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 자기애성 성향이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자폐 스펙트럼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과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불렸던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유형 모두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서툴고 수줍음이 많거나 심지어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성향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감정적 조종의 의도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반에 러브바밍, 즉 사랑의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과도한 애정과 관심, 끊임없는 칭찬과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죠. 이는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고 정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감정적 거리두기, 비판, 수동 공격적인 행동들로 채워지게 되죠. 이는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전형적인 패턴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떠받들다가도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순간 가차없이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조종술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죄책감 심어주기, 선택적 공감 능력 발휘 등은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 역시 관계 초반에 매우 강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흥분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깊은 몰두, 즉 과몰입 때문이지 상대를 조종하려는 전략적인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 또한 존경심이나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상대를 이상화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대부분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과부하에 걸렸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복잡한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만의 질서와 구조를 만들려고 애쓰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관계의 주도권을 잡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권력 게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감각적, 정서적 과부하가 왔을 때 자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잠시 회피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심이 위협받았을 때 상대를 벌주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결국 관심, 인정, 혹은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애쓰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폐인에게 감정적 거리두기는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공격 무기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대화 중에 직설적이거나 무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말투의 뉘앙스, 숨은 의미, 감정적인 행간 등 사회적인 맥락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차갑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상처를 주려는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거나 상대방의 감정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피드백을 주는 것에 서툽니다. 그들에게는 사교적 예의보다는 정보의 정확성, 정직함, 그리고 명확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감성 지능이 높아 보이며 심지어 자기 비하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가면일 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비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판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두 유형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내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혼란스럽거나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차분하고 감정적인 비난이 섞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판이 전달된다면 많은 경우 그들은 배우고 자신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설명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어떤 형태의 피드백도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인합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한 뒤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와 같은 말로 당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상처받고 부당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인 척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위로와 지지를 바라며 매우 개인적이고 힘든 이야기를 파트너에게 털어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표정한 얼굴이나 차갑고 어색한 침묵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인지적 공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면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 합니다. 비록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서툴고 어색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어내지만 당신의 감정과 고통의 진심으로 연결되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철저한 연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감하는 척 반응할 뿐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규칙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은 규칙에서 예의이며 특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상호성 역시 다릅니다. 자폐인은 주고받는 방식이 서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베풀음은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어 조종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경계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인은 미묘한 신호를 놓쳐 의도치 않게 경계를 넘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려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도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침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공감과 행동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당신의 취약한 감정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지난번에 내가 속상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서 정말 외로웠어. 내 말과 감정이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면 그 반응은 어색하거나 당황하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 어린 걱정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거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실된 의지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면 당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하더라도 당신의 그 어떤 걱정이나 취약함은 결국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앞선 예시 상황에서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 과거 상처나 제대로 치유하는 게 좋겠다. 너 때문에 맨날 살얼음 판 걷는 기분이라 정말 지긋지긋해. 결국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일관된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가장 취약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회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처벌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힘든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소중한 지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나요? 당신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고 주로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나요? 혹은 반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마음을 열고 관계의 깊이에 맞지 않는 과한 속내를 털어놓아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 자기애성 성향이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자폐 스펙트럼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과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불렸던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유형 모두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서툴고 수줍음이 많거나 심지어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성향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감정적 조종의 의도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반에 러브바밍, 즉 사랑의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과도한 애정과 관심, 끊임없는 칭찬과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죠. 이는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고 정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그 뜨거웠던 열정